이 마이크 말하는 소리에 대해 지금 이 노이즈가 어느 정도의 범위를 좀 노이즈가 너무 낮게 있으면 이제 dB 차가 많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SNB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같은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폰이나 아니면 DI 박스 이용해서 아까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PPT 자료를 미리 단톡방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뭐 필기 하시다가 또 집에 가서 모르는 거 있으면 아니면 교회 가서 모르는 거 있으시면 그때 이제 PPT 열어보셔서 그때 필기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단톡방에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오늘 한번 유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게 보셨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거 다룰 줄 아시나요? 내가 이거 다룰 줄 안다. 아날로그 콘솔. 네. 아,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닌데. 네. 다 다룰 줄 모르세요, 아직? 써보신 분 계세요, 혹시? 아날로그 콘솔 써봤다. 네, 써봤다. 뭐, 별거 없잖아요, 그냥. 기행 올리고, EQ 조절해주고, 모니터 주고, 볼륨 올려주고, 패닝 해주고, 비트, 솔로로 좀 들어보고. 그 기능밖에 없잖아요, 사실. 근데 되게 어려워 보이죠, 콘솔이. 네. 근데 이거 딱 여기 앞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들이 없으신가 봐요. 네. 네. 이거 따지고 보면 한 채널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아날로그 콘솔에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이게 뭐 숨겨진 기능이라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아날로그 콘솔은. 그래서 이제 직관성이 이제 좋은 점이 있죠, 장점을 보면.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사운드만의 이제 매력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초창기에 디지털 콘솔이 나왔을 때 되게 막 음질도 별로 안 좋고, 그때도 뭐 지금이야 좀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때 그래서 처음에 디지털 콘솔 나와도 사람들이 아날로그 콘솔을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왜냐면 아날로그만의 그런 부드러운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배워도 누구나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되게 좋아요. 그냥 보면은 한 줄만 알면 되잖아요. 위에 게인, EQ, 뭐 볼륨 올렸다 내리고. 근데 이거는 되게 막 뭐 만지고 탁탁탁탁 막 해가지고 뭐 올려주고 내려주고 뭐 화면 보면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네, 그런 이제 접근성. 콘솔만 작아지면 뭐 접근성은 뭐 누구나 가질 수 있겠죠. 문제 발생 시 찾기가 쉬워요, 아날로그 콘솔은. 뮤트가 안 되는, 저쪽 뮤트 안 돼 있구나. 근데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는 뮤트를 걸었는데 DC에도 내가 세팅해놔고 뮤트를 걸으면 분명히 소리는 들어오는데 아웃풋이 안 나가라는 이제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막 라우팅이 뭐 패치가 꼬여가지고 분명히 여기까지 나가는 거 확인되는데 여기서 세팅이 바뀌어서 안 나갈 수도 있고, 그 이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제 뭐 아날로그 컨트롤은 이제 문제 발생 시 뭐가 안 됐구나라는 거를 바로 가면 딱 거기 정답이 웬만하면 있습니다. 레이턴시 딜레이가 없죠. 네, 왜냐면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디지털 처리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단점을 보면은 비싸요. 왜 비싸냐면 이 디지털 컨트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펙터도 많이 들어가 있죠. 이펙터 들어가 있고 컴프레서도 들어가 있죠. 그것도 채널마다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플러그 이제 외장 아웃보드, 스튜디오에서 많이 쓰던 아웃보드들도 이 디지털 컨트롤에 다 들어가 있고, 뭐 리버브나 딜레이, 그리고 뭐 앰프 시뮬레이터, 그래픽 EQ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거를 옛날에 만약에 이 아날로그 시스템을 다 가져가야 된다면 한 차를 3대에서 4대 정도는 갖고 가야 이제 아날로그 진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렌탈팀이 나가면 보통 한 대로 많이 움직입니다. 디지털화가 됐기 때문에 그 수많은 장비들이 다 압축되고 이제 여기 다 들어가는데, 아날로그 때는 이제 일일이 한 채 다 일일이 컴프레서 다 걸어줘야 되니까 장비가 이만큼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기능에 비해 부피도 크죠. 네, 부피 크죠, 되게. 네. 요즘 디지털 콘솔이 아무리 채널이 많아도 이 정도까지 크진 않잖아요. 네, 막 뱅크로 해가지고 버튼이 1번부터 16, 뭐 17번부터 32채널 막 이렇게 해서 페이더들이 바뀌잖아요. 얘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부피가 이제 크니까 이거를 옮길 때 4명, 한 6명이서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막.
근데 이거는 한 두 명이서 후떡후떡 옮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밀한 사운드 컨트롤이 사실상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죠.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제 0.1dB 기준으로 내가 뭐 세팅해서 띡띡띡띡 올릴 수 있지만, 내가 딱 정확한 0dB를 0dB를 딱 맞추겠다 했는데, 아날로그 컨트롤은 옆에 이제 눈금 보고 페이드 올리면서 아, 이쯤이겠구나 라는 기준이 되죠. 네, 그래서 정밀한 사운드 컨트롤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온 채널의 컨트롤로, 그러니까 뭐 16채널짜리 컨트롤이 있는데 막 공연을 하는데 내 팀이 공연해야 된대요. 한 공연 한 2시간 안에. 그랬을 때 리허설도 하면은 항상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20살 때 아날로그 컨트롤로 이제 공연 오퍼를 봤을 때는 첫 번째 팀하고 사진 찍어놨어요. 다 찍어놓고 두 번째 팀 할 때 또 이게 만져놓고 찍어놓고 세 번째 팀 찍어놓고 네 번째 팀 찍어놓은 다음에 리허설 그렇게 해서 세팅해놨잖아요. 본 공연 때 제가 이제 사진을 확대 열어본 다음에 제가 일일이 만졌어요. 저장 기능이 없는 거죠, 아날로그 컨트롤에.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 예, 외장기기의 호환성은 이제 아날로그로만 이루어져 있죠. 디지털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양한 뭐 마디도 있고, 뭐 AS50도 있고, 뭐 단테나 아니면 광 케이블을 이용한 이제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는 규격들이 있는데, 아날로그 컨트롤 같은 경우는 다 무조건 아날로그, TRS나 XLR 케이블로 인해서 다 패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케이블 값도 많이 들어가요. 네, 진짜 케이블 값이 많이 들어가요. 케이블 값이 사실 랜선 얼마 안 하잖아요. 마이크 케이블 은근 생각해보면 5m에 막 한 2만원 넘거든요, 한 채널에. 근데 그거를 막 이런 급대 하면 거의 뭐 한 최소 48,000원을 뜨겠네요. 그러면 이제 돈이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예요, 케이블 값이. 그럼 케이블 값에 뭐 커넥터 값도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디지털 컨트롤러 가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케이블도 싼데 더 좋은 음질로, 예, 손실 없이 거의 보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보면은 이게 이 아날로그 컨트롤에서 한 줄로 보면은 채널 스트립이라고 해요.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예. 채널 스트립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마이크는 여기다 꽂죠, 아날로그 컨트롤에서. 그 마이크를 아니면은 여기다가 뭐 라인 인풋 뭐 5잭으로 뭐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TS 케이블이나 TRS 케이블을 여기다 꽂고 이제 소리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날로그 컨트롤. 그래서 여기 인풋을 거쳐서 게인으로 증폭을 해주고 혹은 필터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로 음색을 좀 다듬어 주고요. 여기서 좀 내려와서 이제 뭐 모니터 스피커로 빼든 뭐 레코더로 빼든 그냥 이제 자유롭게 억스로 이렇게 중간에 한번 내보내 주고요. 그 밑에 이제 패닝으로 해서 스피커 2대를 가지고 스테레오 이미지를 주기 위해 왼쪽에서 나오게 할 것인지 오른쪽에서 나오게 할 것인지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 버튼은 엔지니어가 헤드폰을 끼고 들어볼 때 이 소리가 이 소리였구나 라고 이제 이 채널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뮤트, 뭐 소리 안 나오게 해주는 거고, 이제 페이더, 볼륨을 조정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게인하고 이 페이더에 좀 약간 어려움이 은근 많으시더라고요. 좀 자기가 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세요? 게인하고 페이더 둘 다 볼륨 딱 게인 올리면 볼륨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죠. 근데 페이더도 볼륨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죠. 근데 그 둘의 차이점은 좀 이해 안 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여기서? 다 되시나요? 네, 안 되세요? 네. 게인은 자, 소리가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 게인을 올리면은 밑에 있는 소리까지 다 올라가요. 근데 이 페이더로 올리면은 얘가 이제 억스단에서도 이제 프리페이더, 포스트페이더라는 기능이 있는데, 프리페이더로 놔도 영향을 안 받는데 이거 올라가면 얘가 앞반으로 타는 거예요. 이 소리의 앞반으로. 그래서 기준을 얘가 올리면 밑에 있는 뒤에 있는 소리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해 좀 되셨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게인을 좀 처음에 사운드를 처음 뭐 기기를 연결할 때 게인을 페이더를 제로 페이더 위치에 놓고 이 상태에서 게인을 이제 볼륨에 맞게 조절하시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제 채널 스트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장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날로그 장비들이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부피가 많이 작아졌죠. 지금 같은 이제 마이다스 콘솔인데
아까 그 콘솔이 이 정도 급으로 부피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물론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큰 편에 속하긴 하죠. 신기능이 있어서 뭐 첫 번째 팀, 두 번째 팀 아니면 교회 같은 경우도 뭐 10시 예배, 12시 예배, 뭐 2시 예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팀을 이제 저장할 기능들이 생겼고 이제 그리고 이제 무선 리모트 기능으로 이제 콘솔을 원격 조정하는 기능까지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다니게 되면은 이제 같이 다니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아이패드를 들고 무대 위로 올라가서 연주자님 옆에 있는 모니터 스피커에서 소리 어떠세요 하면 제가 들어보면서 이제 모니터 믹싱을 해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웃보드 장비들이 이제 디지털화 시켜서 이제 다 들어가서 가격 대비가 많이 싸졌다는 말씀을 드렸고, 외장기기의 호환성이 되게 좋아요. 요즘에 디지털 믹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한 게 녹음 기능이에요. 사실 컴퓨터로 멀티트랙 레코딩을 녹음해서 집에서 믹싱을 해보는 거잖아요.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외장기기와 호환성이 이제 디지털화되면서 많이 간편화되면서 좋아졌죠. 케이블을 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케이블은 오늘 지금 이 콘솔에서 저희 여기 이제 스테이지 렉이거든요. 랜선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32채널이 일로 들어오고 16채널 아웃풋이 일로 나갑니다. 랜선 한 가닥으로. 우리 이 정도급 멀티 케이블 치면은 거의 요 정도 굵기의 케이블을 막 이렇게 막 갖고 다니면서 막 깔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쪽 뒤에서 하우스가 있고 그리고 스테이지가 있으면은 직선거리만 해도 뭐 한 최소 50m, 70m 될 건데 그거를 뺑뺑뺑뺑뺑 돌아서 이렇게 케이블 숨겨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케이블이 되게 무겁고 되게 두께가 되게 굵은데 그거 관리하기도 어렵겠죠. 근데 이제 케이블 하나로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디지털화되면서. 이게 편의 기능이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이제 단축키 같은 기능이 있어서 내가 뮤트 그룹 같은 거 내가 한꺼번에 뮤트를 하겠다. 왜냐면 아날로그 콘솔 같은 경우는 싱어들이 내려가네? 그러면 다다다다다 뮤트를 막 이게 눌렀었는데 요즘에 버튼 하나 띵 누르면은 그냥 다 뮤트가 돼요. 그런 이제 단축키 기능. 근데 이제 단점이라 보면 이제 직관적이지 않아서 오류가 내가 원치 않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거 오류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다 이제 보통 비싼 콘솔들은 한 채널 한 채널 단위로 채널 스트립을 뽑아가지고 그 다른 채널 스트립을 뽑으면은 그대로 쓸 수 있는데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묶여 있어서 하나 고장 나면은 뭐 납땜을 잘하지 않는 이상 부품을 다 드러내고 다시 껴야 되는 그런 모듈 형식으로 돼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프로세싱으로 인해서 레이턴시라 해가지고 딜레이라고 돼요. 모든 음향 장비에서 디지털이 장비들은 DSP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컴퓨터에 보면 CPU가 있잖아요. CPU가 이제 처리하는 연산 프로세싱이죠. 근데 이제 DSP는 보통 음향 장비에서 그 CPU를 임의를 해요. DSP가 뭐 얼마나 많이 있으면 뭐 콘솔의 기능도 많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걔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곱하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디지털 기기도 마찬가지예요. 딱 들어오면은 내가 생각을 해서 디지털 값으로 정리를 해서 내보내주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모르셨죠?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딜레이가 살짝 있었던 거 디지털 기기는?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전부 다 같이 레이턴시 같은 거 쓰는 거죠. 그렇죠. 레이턴시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버퍼 사이즈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 1281을 놓을 거냐 1024를 놓을 거냐에 따라서 내가 딱 박수를 쳤는데 소리가 해서 내 모니터까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네. 그런 이제 처리 속도 얼마나 CPU로 더 무리를 하게 해서 레이턴시가 덜 걸리게 할 거냐 아니면 더 많은 양을 처리를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CPU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 거죠, 계속.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사실. 뭐 느끼는 좀 드럼 연주자 같은 경우는 조금씩 느끼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는데 잘 못 느끼는데 이제 한 15ms 정도까지는 좀 어느 정도 봐줄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넘어가면 이제 레이턴시가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아날로그 콘솔이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디지털 콘솔로 들어가면 아 이게 무슨 기능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네. 아날로그 콘솔이 좀 어느 정도 선행이 되어서 익혀져야지 디지털 콘솔로 좀 진입 장벽이 쉽죠. 네. 그래서 일단은 아날로그 콘솔과 디지털 믹서의 그런 이제 차이점,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디지털 믹서들이 이제 많이 소형화가 됐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걸로 되게 재미난 걸 많이 했죠. 녹음 기능도 있어서 녹음용 인터페이스로도 쓰기도 했고 아니면 저희 P16일에 퍼스널 모니터링으로도 이제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라이브 상황에서는 저거 그냥 하나 들고 가서 무대 위에 딱 놓고 아이패드로 그냥 원격 조정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멀티 케이블도 필요 없죠? 그리고 꼭 굳이 내 자리가 꼭 뒤에 하우스라는 법이 없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믹싱도 하면서 여기서 들어보고 저기서 들어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내 짐들이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소형화 디지털 믹서가 이제 진입하게 됐고 아무래도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더 소형화가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소형화되면서 디서브라 해가지고 좀 커넥터인데 하나에 8개 꽂을 수 있는 커넥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갖고 다니기 편해지겠죠.